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좀 베이시스가 계속 좋지는 않아서 베이시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일종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채권금리랑 해외 채권금리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나 뭐 달러원, WTI, 그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증시의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로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PBR이랑 퍼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고, 미국 쪽은 애플이랑 테슬라 쪽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랑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일드갭이랑 페드 모형으로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퍼랑 PBR, 코스피랑 S&P 좀 보여드린 다음에 신용장고 추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좀 반복되기는 하지만 일단 뭐 예대율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개별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직까지 조금 기관지가 완벽하게 낮지는 않아서 일단 좀 기침할 수 있는 거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그래도 상태가 조금 많이 과거 대비해서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0.7%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도 이제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죠. 사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제 오늘 일중 차트인데 이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 누적 차트거든요.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가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프로그램 매수의 주체는 오늘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비차익으로 조금 거의 한 4,5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매도가 있었습니다. 2,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종합적으로 오늘 현물, 선물 다 외국인이 다 매수하면서 외국인이 장세를 끌어올렸고, 개인이 다 현선물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현물은 뭐 소폭 매수, 선물이 좀 대규모 한 3,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선물까지 사면서 사실 조금 오늘 베이시스는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1.8까지도 벌어졌고요. 뭐 그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은 조금 기관도 사실 선물 매도가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기관은 조금 약간 현물 들고 있던 거 해지 성격에서 아마 매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베이시스가 높아서 일단 뭐 계속 매도 차익 거래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었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가 갭이 많이 돼서 일단 뭐 내일은 조금 매도 차익 거래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일중 차트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한 3,300억 매수를 하였고, 기관이 한 46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개인은 한 3,900억 정도 코스피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또 4,4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5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이 한 3,9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600억 매수, 외국인이 한 600억, 기관이 한 600억 정도씩 매도를 보였었고요. 뭐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 뭐 일단 5년 10년 금리가 한 2bp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LBP가 한 0.01%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채금리가 한 2bp 정도 어제 떴었는데 뭐 그 영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미국 금리는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한 1.6% 정도 10년물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부터 조금 장기 차트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 이후 3파,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3파, 금융위기 이후로 이 지루했던 하락 조정이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부터가 1파부터 5파, 큰 1파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미중 무역 분쟁, 이제 코로나까지 해서 ABC로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3-1파, 이제 코로나 이후 올라갔던 게 아마 3파의 1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고점을 그어보면은 채널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고점을 닿았다가 거의 닿진 못했지만 닿은 위치까지 갔다가 내려가서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뭐 나스닥이나 뭐 여러 가지 파동을 봤을 때 일단 뭐 이 닿는 부분 넘거나 닿는 부분까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제 2파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일단 뭐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보면은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5파 고점을 원래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마도 5의 3파에서 좀 넘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는 경우는 이 마지막 그냥 이 채널 안에서 5파가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마도 뭐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그냥 플랫으로 2파,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가 나오고 나서 이 마지막 5파가 지금 5파의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3의 이제 5의 1, 마지막 이제 5의 1, 5의 2, 5의 3, 5의 4, 뭐 5의 5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가 아마 3이라고 하면 조금 더 사실 높아질 것 같긴 하고요.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긴 하고요. 3파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남아있는 파동이 아마도 여기가 1파, 2파, 3파일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3파 안에서의 하락 파동이 언젠간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뭐 그거 좀 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파동이 일단 뭐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 이제 3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분봉으로 한 120분봉 정도로 보시면은 여기가 아마 이제 1일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이제 가장 안 좋은 타기보다는 뭐 단기적인 급락이 있다면 그냥 여기가 이제 1, 2, 3, 뭐 예를 들어 4, 5여서 그냥 여기가 1파가 돼버리고 마지막 5파에 2파가 나오고 뭐 3파가 나오고 4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오는 것도 뭐 아직 불가능하진 않는데, 뭐 그러려면 1파가 일단 연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첫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이 5파의 첫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뭐 살짝 조금 예측이 어렵긴 합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하락을 한번 하고 올라가야 일단 지금 여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뭐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파동을 봤을 때 일단 전고점을 넘어서 좀 5파 상승이 조금 더 결국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인데 저는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간 개별 종목으로 더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목균형별로 보시면은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돼 있어서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엔 조금 더 전고점을 이 전고점 3266을 넘어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저점이었던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이 사실 파동은 더 깔끔하기는 합니다.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3회 1, 3회 3회 3, 3회 3회어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현재 지금 뭐 고점하고 고점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 봐서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 채널을 하회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결국 하락해서 이거 하락을 하면 그때 조금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봉으로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리고 여기가 이제 5의 1, 5의 2, 5의 3, 5의 4, 이제 5의 5가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5의 2고, 그럼 이제 2파랑 또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을 올려놓으면은 마지막 이 채널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미국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넘고 나서 아마도 이제 미국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은 5의 1, 5의 2, 5의 3, 뭐 5의 4가 나오고 뭐 5의 5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일단 호전이 되어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만 뭐 MACD 매도 시그널 나타내고 있고 RSI도 70을 넘었다가 조금 하회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좀 4파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는 모양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모양새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비트코인이 무너질 때 아마 증시도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비트코인도 조금 자세히 좀 이따 보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비트코인은 3파 정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은 이제 2파 하락을 오고 3파로 올라갈 때 비트코인 이제 그때가 5파 올라가는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DK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구름대까지 내려가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로스톡스는 이제 계속 사실 상승을 하다가 오늘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최고점 돌파했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오늘 조금 소폭 올랐고요. 상해 종합도 올랐는데 뭐 사실 중국 쪽은 계속해서 차트는 좀 좋지 않은 모양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목균형평상 사실 구름대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 보시면은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V코스피 보시면은 일단 뭐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었고요. 한 18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단 뭐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아직까지는 변동성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금리가 계속 조금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단 이 구름대에서 일단 지지는 좀 받았는데 구름대를 이제 뚫냐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하냐 이제 구름대에서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보시면은 달러원도 이제 구름대에서 좀 약간 머무르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 이제 구름 지지받으면서 다시 이제 전환선도 지지받으면서 일단 구름 밖으로 나온 상태이고요. 뭐 26일 후행스팬만 뭐 돌파하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 이제 구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룸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단기적인 반등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빠질 확률이 한 1.5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추세는 그렇게 긍정적인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계속해서 2001년부터 뭐 거의 2020년까지 한 71조, 2019년 말까지 한 71조 정도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15조 매수니까 86조 정도를 뭐 거의 1년 4개월 만에 매수를 해서 엄청난 양을 매수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그 반대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수급은 좋지 않은 수급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을 보시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이제 선이고요.
이제 항상 한 7% 정도, 8% 정도 하회를 했다가 이제 상회를 하면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랬었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더 반등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단기 반등 이후에 일단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보고 있고요. 뭐 퍼랑 PBR을 보시더라도 PBR이 항상 2배를 넘었을 때 조정이 이제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금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소폭 상승을 했지만 뭐 여전히 이제 구름대 아니고요. 아직 전환선도 하회하고 있어서 뭐 차트는 그렇게 좋지 않은 차트라고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상승을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보다는 뭐 다른 종목이 더 낫지 않나라고 차트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애플 보시면은 애플도 여전히 뭐 그렇게 큰 힘은 나타나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보다는 전자보다는 나은 게 일단 구름대 위에는 있긴 하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더 좋은 추세가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뭐 사실 제가 5파 상승이 더 있다고 보는 종목들이 많지만은 그냥 이렇게 A파, 그 다음에 A, B, C로 B파, C파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도 있을 것이어서 뭐 테슬라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런 종목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일단 뭐 이렇게 전환선 구름대 이렇게 하회하면 그럴 때는 이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기준선까지 사실 깨버리면 다시 한번 이 C파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설명드리면 뭐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이슈는 없고요. 뭐 계속해서 업황은 좋고 뭐 자사주도 오늘 뭐 많이는 아니지만 5,500주 정도 샀었던 것 같은데 뭐 거래 물량을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면 잘 사고 있는 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조용하게 그냥 기간 조정을 일단 좀 보이고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모이고 있어서 뭐 곧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코스피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120분봉 보면은 이제 변동성이 약간 좀 살짝 어떻게 보면 모이고 있는 단계라고는 생각을 해서 조금 곧 이제 좀 약간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는 지금 추세가 그렇게 엄청 뭐 매수는 했지만 아직 강하진 않은데 뭐 그럼에도 일단 구름대 밖에 있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돼 있고 뭐 개인적으로 일단 밸류에이션도 아직은 싼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조금 전환선 뭐 하회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보유하고 있을 생각이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겠지만 일단 뭐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일단 뭐 가장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마그나랑 합작했던 회사에서 조금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LG 계열이 뭐 배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조금 합작 이미 LG 이노텍이 또 벤더 1위사기 때문에 애플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컨택 라인도 좀 많이 있고 해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전히 이제 잘 가고 있고요. 이제 뭐 전고점도 돌파했다가 오늘 뭐 다시 좀 하락은 하였지만 뭐 추세는 뭐 충분히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효성화학도 일단 뭐 밴드 타고 그냥 지금 딱 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계속 뭐 보유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기준선 방향도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추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업황도 나쁘지 않고 뭐 베트남 공장도 뭐 이제 슬슬 다 가동이 이제 될 예정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순차 가동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도 개선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은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파란색이 S&P인데 이제 이게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익률 이제 나눈 지표고요. 이제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금리를 차감했다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합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기준으로 일단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슬슬 있어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하면서 뭐 소폭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게 아니라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일단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반등 이후에 이렇게 조금 하락했다가 조금 이렇게 급락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뭐 그때 조금 약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S&P 쪽 퍼랑 PBR 한번 보시면은 뭐 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링 퍼인데 뭐 엄청나게 지금 높죠. 뭐 거의 금융위기 닷컴버블 수준까지 지금 높아져 있고요. 트레일링이 아니라 리딩이라 하더라도 뭐 거의 뭐 엄청나게 최근치로는 높아져 있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2, 30 정도 예상이 되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4.5 정도 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요. 이제 뭐 거의 닷컴버블 향해까지 가고 있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닷컴버블 때랑 이렇게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이 미 상업은행 예대율이거든요. 닷컴버블 때랑 2008년도 보시면은 이 예대율이 다 100%가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예대율이 61.5%밖에 안 되는데 돈이 사실 역사상 가장 예금으로 많이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실질금리가 낮은 영향이 가장 크고요. 양쪽 하나 때문에 이제 실질금리가 낮아지면서 증시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양쪽 하나가 추가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질금리는 여기서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고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결국 증시가 여기서 더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가게 되려면은 결국에 이제 돈이 풀려야 되거든요. 이제 돈이 풀려야 되는데 근데 돈이 풀리면은 이제 돈이 풀린다는 게 예대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예대율이 올라가면 초과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재정정책도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다 지금 초과지급준비금으로 쌓이고 있어서 이 돈이 결국 근데 풀리려고 하면은 이게 초과지급준비금이 연준의 이제 부채 계정이고 연준 총 자산이 이제 자산 계정인데 부채가 이렇게 줄면은 결국 자산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테이퍼링이 돼야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테이퍼링이 돼야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건데 근데 결국 이제 테이퍼링 자체를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파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파 조정이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인 개인적으로 상승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상승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1, 2, 3, 4, 5로 ABC 파 1, 2, 3, 4, 5파로 이제 C파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퍼랑 PBR 같은 경우 이제 참고로 보여드리지만 뭐 여전히 이것도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높고요. 트레일링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이제 거의 2012년 이후 거의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ROE를 감안했을 때 이 PBR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거의 2019년 삼성전자 이제 실적, 뭐 2018년, 19년 거의 최고치 실적들 나올 때 그때 이상으로 사실 실적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 나와도 이제 PBR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정당화되긴 조금 어려운 레벨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2조 5천억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증권사 이제 자기 자본 한도가 이제 자기 자본이 조금 연말 결산 이제 20년도 결산이 되고 나서 좀 증가하면서 일단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억하건대 오늘 수치가 신용잔고도 아마 사상 최고치지 않나? 사상 최고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뭐 신용잔고 이제 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였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락할 때가 과거 보시면 다 이제 머지않아 고점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은 하시는 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단기적인 로는 이제 뭐 하락을 했다가 결국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하락을 했다 올라가든
일단 결국엔 조금 상승은 더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장중 기준으로도 이 전고점을 아마 이제 돌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돌파를 한 후에 이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조금 이 조정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채널링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일단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냥 파동으로서 만약에 거래를 하는, 제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걸 생각을 드리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냥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일단 뭐 개인적으로 뭐 단기 저는 콜을 좀 매입할까 고민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시 이제 여기 고점을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2파랑 이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 나오는 뭐 그 부분까지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에 뭐 들고 갈 수 있겠지만, 뭐 사실 그 근처까지 오고 나면은 뭐 조금 뭐 매도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끝까지 가고 싶다 하면은 가시다가 뭐 이제 뭐 전환선을 하회하면 뭐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조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불꽃을 향해 저는 이제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떨어지는 그 단계 전에 어떻게 좀 탈출을 할지 조금 구상을 하시는, 뭐 기준을 조금 정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하게 해서 뭐 주식이 올라간다 뭐 이제 그런 말들도 있지만, 금리가 이제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예대율이 이렇게 낮아져서 초과지급 준비금에 다 돈이 쌓이고 있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 실적 자체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은 결국 한 3분기에는 좀 덜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낮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일단 그때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금리가 먼저 하락하다 보니까 증시는 조금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